60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을 재며 옆에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늦은 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날들도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나는 한철을 묵혀가며 입었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 나는 배고픔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자식이 커서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해요. 아버지, 나 집 샀어요. 라고 말할 때 마음 한편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죠. 그토록 바라던 자식의 독립인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안도감이 들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아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독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정작 부모는 압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걸요. 자식의 삶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하며 오늘도 그 아이의 안부를 속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밥은 챙겨 먹었을까? 회사 일은 힘들진 않을까?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하지만 이제는 직접 말도 잘 못 꺼냅니다. 혹시나 간섭이라 느낄까, 무게가 될까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응원만 하려 합니다. 그저 아이가 잘 살아가길 바라며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존재로 남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때론 무겁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가끔은 외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마음을 간직한 모든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식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당신, 이제는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무엇이든 대신해주고 싶고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6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이젠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어려워졌고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자라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의 조언이나 개입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자식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 가끔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자식을 돕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좋은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심리적인 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그냥 듣기만 해줄 수 있어?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던 날 그저 그래,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엄마의 반응이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고 잘못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는 공감의 말. 그 말이 자식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상담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섭보다 공감, 우리는 사랑하기에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너가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하지만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자식이 진심으로 듣는 때는 이 사람이 날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입니다. 반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 어떤 말도 벽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일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뭘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니? 한마디 들으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해줘야 사랑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낍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 가끔 웃는 목소리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그것이 자식에게는 나는 너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 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네오는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니? 그 직장 괜찮은 거야? 아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리 진심에서 우러나와도 상대에겐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관심보다는 신뢰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응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큰 지원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과거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깊이와 따뜻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듣는 귀를, 도움보다 곁에 있음을, 조언보다 공감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또 한 번 성숙해집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길을 닦아준 것도 아닌 그저 눈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 실수하면서도 모자라면서도 잘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가 다 자라고 이제는 내 곁을 떠나 어른이 되었다고 느낄 즈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자주 화를 냈을까? 조금만 더 안아줄 걸 그랬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쫓기듯 살아가느라 나조차 버거운 날들이 많았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숙제하라는 말, 조심하라는 말, 나도 모르게 거칠어진 말들이 먼저 튀어나왔던 날들.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내 기분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외면했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 그 장면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안함이 가슴 한편을 아리게 만들죠. 그땐 몰랐어요. 어느 어머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밥 먹였는지, 공부는 했는지, 성적은 잘 나왔는지 하루하루 그거에 매달렸죠. 근데 지금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졸던 그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이었단 걸 알아요. 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후회는 늘 그렇게 뒤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기보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날의 나를 안아줍시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 표현이 서툴렀던 나. 너무 지쳐 있어서 웃어주지 못했던 나. 그 나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때의 나도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내 삶의 무게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던 나였습니다. 그날의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아이도 없고 지금의 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일, 누구를 용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지나쳤던 표정, 내가 놓쳤던 마음, 그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기억들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따뜻함도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아이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손잡고 시장 가던 거 아직도 기억나. 아베오지가 저 몰래 도시락 싸주셨던 날 평생 못 잊어요. 우리는 실수만 기억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 작은 사랑의 장면들을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사랑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 나는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애씀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부모로 살아온 우리는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돼. 내가 조금 고생해도 자식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그렇게 나를 뒤로 미뤄두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입고 싶던 옷도 가고 싶던 곳도 하고 싶던 말도 모두 삼킨 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조심스럽게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요? 부모의 여유가 자식의 안정을 만든다. 어느 날 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우울해 보이고 걱정만 하니까 저도 무슨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웃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아이가 힘들고 내가 웃을수록 아이가 편해지는 것이었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정작 자식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보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에서 마음을 읽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다시 놓아야 할 때 지금까지는 자식이 삶의 중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다시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은 늙고 마음은 무기력해지며 지친 기색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병원에 가서 건강을 점검하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나만의 취미를 찾아 작은 기쁨을 누려보세요. 혹시 이 나이에 뭘 일하며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작의 시기입니다. 주변에는 요즘 60대, 70대가 유튜브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작은 동호회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행복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진짜 유산, 돈, 집, 재산.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이 평생 간직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입니다. 엄마가 늘 힘들어했던 기억, 아버지가 늘 걱정만 하던 얼굴, 그 기억은 자식의 무의식 깊이 남아 어느새 스스로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친구와 웃고 자연을 즐기며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본다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늙는 게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부모의 여유가 자식의 안정을 만든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웃을 때 아이도 안심한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비로소 편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가고 싶던 여행지를 찾아 한번 떠나보고 해보고 싶던 것을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세요. 노년의 삶에도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순간은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이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자식도 더 편안해지고 당신이 여유로울 때 자식도 삶의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젠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확실한 응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달래던 손길, 밤을 지새우며 열을 재던 순간, 장학금 하나 없이 뒷바라지한 세월들, 그렇게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붓고도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하며 스스로를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뭘까? 더는 손도,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는 나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도움보다는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말로 남기는 마지막 선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의 말입니다. 네오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삶을 응원한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을 남습니다. 성공보다 유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런 말을 평생 참아왔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지금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전해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편지 한 장의 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그 사랑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손편지 한 장,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 편지 혹은 유언장에 남긴 단 한 줄의 진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담긴 말이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이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입니다. 삶의 끝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리하고 비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인사, 마지막 표정, 마지막 한마디조차 자식은 깊이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삶을 믿는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많은 자식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쳤어. 늘 부족한 자식이었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다름 아닌 이 말입니다.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그 말은 자식에게 어떤 상처보다 강한 치유가 되고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있을 때 말해주세요. 눈을 마주보고 혹은 종이 위에라도 남겨주세요. 살아있을 때 표현하세요. 나중은 너무 늦습니다. 사랑은 말로 남겨야 합니다. 예, 마지막 선물은 사랑과 인정입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당신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식에게 세상 어떤 말보다도 오래 남고 깊이 새겨집니다. 자식이 인생에 지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말,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말. 그 말은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품을 떠났지만 당신의 말은 평생 그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말이 따뜻할수록 자식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사랑이 진심일수록 자식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랑을 남겨주세요. 말로, 글로, 눈빛으로 살아있는 지금 당신의 마지막 선물은 그 아이의 삶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을 실수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바쁜 일상 속에 그들의 마음을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더 따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조차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 쌀 한 톨 아껴가며 도시락을 싸던 그 아침, 열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그 밤, 그건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사랑을 천천히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그땐 말이 없었던 게 사실 나를 배려해서였구나. 아버지가 무뚝뚝했던 이유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였구나. 그리하여 부족한 부모였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것. 그 진심은 결국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성장하고 당신의 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부모로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나로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던 노래를 다시 듣고 가고 싶었던 곳에 한 번쯤 떠나보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안심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자녀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남았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진짜 안정과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처럼 웃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고생 끝에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조금은 돌려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한 시절을 견뎌온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모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삶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